저는 사실 이제 언론 보도를 그때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됐기 때문에 많이 봤지만 네.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 건가? 그 소송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왜 또 해필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는가? 그런 여러 가지가 궁금했는데 그걸 취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예. 몇 개만 공유해 주세요. 이를테면 이제 그러니까 국제무역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다 소송을 제기했는가? 예. 나는 ITC라는 거는 어떤 통상에 관한 어떤 행정기구라고 하는데 그게 소송도 처리하는 일단 법원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럼 왜 이제 ITC에 제기했는가 보니까 ITC 경우에는 이제 그 통상 이슈와 관련된 어떤 부정행위, 뭔가 뭐 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 그걸 조사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지적재산권 도용이라든지 그런 문제에도 동일하게 이제 그 조사를 해가지고 규제를 할 수 있는데 그 강력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ITC는 어떤 소송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하더라고요. 네. 길어야 1년 반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ITC의 제재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예. ITC가 할 수 있는 규제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미국에 수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와. 또는 미국에 판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사실 미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데 미국에 수출 못하면 완전 꽝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K배터리 경우에는. 예. 그래서 그 LG가 소송의 무대로 미국 측에 제소를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때 SK가 새롭게 전기차 배터리를 키우면서 인력이 필요했고 기술도 필요했기 때문에 LG 인력들을 대규모로 이제 스카우트를 했습니다. 몇 년 사이 한 100명 가까이 예. 스카우트를 하니까 LG 비상이 걸렸고요. 예. 그래서 LG에서 이제 그 인력 자체 공문까지 보냈어요. 근데도 계속 그 스카우트가 계속되니까 미국이 제소를 한 거예요. 예. 미국이 제소한 이유는 아까 ITC에 제소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고요. 또 이제 미국의 소송 제도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뭔가 하면은 근데 이제 그 소송 제도를 이 LG는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LG는 특허 이런 거를 기술도 한국에서 가장 빨리 개발했지만 그 어떻게 보면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많이 체험을 해봤어요. 네. ITC의 소송도 이 CATL의 모 회사인 AT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가 이제 그 LG 특허를 도용했다 그래가지고 사실 ITC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ATL이 합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예. 그의 그 로열티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근데 이제 미국 소송제도의 어떤 우리나라 소송제도하고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 하면은 증거 개시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게 이제 영어로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거를 옮기면 증거 개시 제도인데요. 소송 전 증거 사전 취합 제도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예.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소송을 하잖아요. 예. 그럼 내가 피고고 이쪽은 원고라고 치면 양쪽이 상대에 대해서 그 증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서로 싸우고 네.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성실하게 응해야 돼요. 예. 그 소송제도의 강점은 뭔가 하면은 LG가 이를테면 이제 그 원고고 SK가 피고잖아요. 우리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 SK 쪽에다가 우리 이런 증거가 필요하니까 줘. 그러면 SK에서 그걸 거기에 응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소송이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날로부터 네. 모든 증거를 버리지 말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예. 증거를 없앤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범죄 행위. 예. 근데 이제 SK의 경우에는 뭐 자기들이 정확하게 말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 제도를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그 증거들을 인멸하려고 많은 시도를 합니다. 예. 또 그게 나중에 밝혀져 꼬리가 네, 네. 잡혀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증거가 엑셀 파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미국 법정도 증거 번호를 붙이거든요. 네. 그 엑셀 파일이 6125 스프레드시트예요. 예. 증거 번호 6125 스프레드시트. 그게 결정적인 단서가 됐어요. 만약 그 엑셀 파일이 없었으면 소송이 그렇게 LG 쪽으로 승리로 쉽게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뭐였느냐? 그게 어떤 이제 그 휴지통에 있는 문서가 우연히 발견된 경우인데, 예. 그게 이제 증거 개시 때문에 제도 때문에 발견된 거예요. LG에서 이런 증거가 필요하니까 LG라는 검색어를 쳐가지고 니들의 어느 사내 클라우드 공간에 저장된 문서를 다 긁어서 보내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SK는 무조건 거기에 응해야 되는데, 예. 물론 다 줄 필요는 없어요. 예. 걸러서 자기들이 보고 이거는 필요하지 않겠다 그러면 안 줄 수도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랬는지 실수했는지 예. 아무튼 그게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이제 LG 쪽의 변호사들, 미국 변호사들도 많고 미국 유수의 로펌, 미국의 가장 큰 로펌 중에 하나인 이제 레터맨 와킨스라는 변호사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막 하루 종일
그 문서들을 보고 있는데 그게 딱 발견된 거예요. 예. 근데 그 엑셀 파일에 보니까 엑셀 파일이 뭔가 하면은 스프레드 시트니까 이제 리스트잖아요. 예. 거기에 980개의 문서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예. 그 목록에 들어있는 문서들의 제목이 다 대부분 LG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어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네. 왜 그 어떤 직원들의 그 문서 파일에 왜 LG라는 목록이 LG라는 이름이 들어간 목록만 980개가 들어있었느냐. 그럼 그걸 왜 또 지웠느냐. 네.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LG 쪽에 그 이제 증거 개시 제도에서는 증인도 불러서 이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LG 쪽에서 물어보니까 그 알고 보니까 이제 그 SK 쪽에 그 보안팀 관계자가 그 메일을 보낸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 스프레드 시트를 담은. 예. 왜 보냈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내 정기 점검 차원이고 우리가 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문서들을 식별해서 이제 그 이를테면 삭제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변명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왜냐면은 만약에 자기들의 어떤 보안 점검이라면 예. 자기들이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을 텐데 네. 그러면 SK라는 그 검색어로 찾아야지 LG라고 왜 LG라는 검색어를 찾아가지고 그걸 검색을 했느냐. 그 다음에 또 그거를 왜 삭제하라고 했느냐. 다른 이메일에서는 그걸 지우라는 지도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증거 게시 제도에 의해서 오히려 그런 게 있으면 보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그걸 삭제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SK 쪽이 뚜렷하게 답을 못 내놨어요. 그래서 치명적인 결과를 부르게 되는데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되기도 전에 일종의 그 뭐랄까요 의무 해태랄까요? 네. 그러니까 성실한 어떤 피고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증거 보존하지 않고 인멸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이른바 조기 패소 판정을 받게 돼요. 야. 그러니까 소송도 하기 전에 예. 이미 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SK 쪽에서는 우리는 소송에 진 건 아니고 우리가 그런 걸 증거 개시 제도를 몰라가지고 증거를 인멸해서 졌다. 우리 도덕성 때문에 졌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는데 그 자세한 내막은 100% 저는 확신할 수는 없어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만약 SK가 그 어떤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LG에서 그거를 베끼지 않았다면 그런 증거들도 그 자기들이 삭제한 어떤 문서 속에 충분히 담겨 있을 텐데 네. 그게 또 없어졌잖아요. 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죠. 네. 야, 어떻게 보면 취재하다 보니까 이렇게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부분까지도 이제 이 책에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대목인데요. 사실 뭐 저도 이 유튜브 사무실 차릴 때 뭐라고 할까요? 인테리어를 뭐 할 것도 애매하고 해서 집에 있는 책들 가지고 이제 쭉 DP를 해놨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딱 DP 해놓고 나서 지금도 참 이 책은 우리나라의 정말 중요한 책들이다라고 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쪽 구탱이에 있는 오원철 수석님이 쓰신 한국형 경제 건설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오원철 수석님 저도 사실 몇 해 전에 찾아뵀는데 그때 제가 사실 의미가 있었던 게 마지막 제대로 된 인터뷰한 사람인 것 같은 게 그때도 슬슬 치매가 좀 오시더라고요. 그분에겐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이분이 조금 더 흔히 말해서 정신이 계실 때 인터뷰도 하고 현대사에서 알려지지 않은 사실도 이렇게 녹음까지 했거든요. 그걸 하고 왔구나 하고 기분이 참 좋았는데 건강도 걱정이 되고. 근데 저는 이 책이 나중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과찬의 말씀. 진짜로. 왜냐하면 K 배터리에 대해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 맥락들을 이렇게 속속들이 다 확인하고 담았다는 건 저는 그래서 이 책은 우리 이지훈 교수님의 어떻게 보면 특수성, 학자로서의 호기심과 탐구력, 끝까지 내가 이게 왜 그런지 알아보자. 그거에다가 또 언론인 출신으로서의 취재력, 이 두 개가 합쳐진 걸작이다. 이렇게 진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K 배터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상황을 속속들이 아시고 계신 분이니까요. 이제 좀 우리 미래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미국 대선 결과도 참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아픈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2차 전지 산업에 미칠 영향은 또 어떨지 저뿐만 아니라 많은 관계자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지금의 이 여러 가지 시대적 맥락 속에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앞으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역사를 열심히 들여다봤을 뿐인데요. 그렇지만 그 역사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 교훈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이제 그 역사를 보면서
아, 이분들이 그야말로 벼락부자가 절대 아니다. 벼락 출시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단련됐다. 그 다음에 이번 그 트럼프 재선으로 촉발된 또 한 번의 위기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또 취재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네. 이를테면 이제 권영수 부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IRA, 미국 IRA 법안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 혜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작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한 1년 반 좀 넘어서까지 직접적인 첨단 제조 세액 공제라 그래가지고 생산 보조금,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경우 보조금을 받는데 그걸로 LG가 1조 8천억 원을 받았고 SK가 8천억 원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그게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당장 큰 이제 올 수 있는 금전적인 손실일 텐데 이제 권영수 부회장이 이제 만나보니까 다행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보조금은 일종의 로또라고 봐야 된다. 로또. 그런 거에 기대가지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미국에 공장을 대규모로 짓기로 한 것은 그런 로또를 바라고 지은 게 결코 아니고 그런 것이 없는 상황을 전제로 지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LG 그룹의 이제 그 지주회사 LG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계열사의 투자 결정에 이제 굉장히 가장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G에서는 그 미국의 그 대규모 공장을 짓기 전에 레드 팀과 블루 팀으로 나눠가지고 가상 토론을 벌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레드 팀 하지 말자, 블루 팀은 하자. 그 논리는 뻔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논리잖아요. 안 하자는 쪽은 트럼프 될 수 있다, IRA 없어질 수 있다, 중국이 추격할 수 있다, LF 배터리가 대세가 될 수 있다. 모든 게 다 나와. 그쪽에서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워스트 시나리오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하면서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가장 워스트 시나리오는 뭔가 하면은 이제 이게 있습니다. 이제 IRA가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자유 경쟁이 돼가지고 미국 시장이 자유 경쟁이 되고 중국산 제품이 그야말로 물 밀듯이 들어오는 상황. 그보다 더 나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번 상황을 보면 이제 트럼프가 됐지만 IRA 같은 거는 이제 없어질 가능성도 높아졌지만 한 가지는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올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차별적 관세 뭐 60% 때린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그건 한국 업체한테는 고마운 거죠. 물론 이제 그 전기차 자체에 대한 보조금이 축소되면 소비자한테도 보조금을 주잖아요. 소비자가 살 때 최대 7,500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0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게 없어지면 전기차를 사고 싶은 사람도 안 사겠죠. 그렇죠. 가뜩이나 전기차 캐즘이라 그러는데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 테고 당연히 배터리 수요도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도 이제 LG에서는 미리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좀 저는 그나마 안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도 자동차잖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스팟 시장에서 필요할 때 물건을 금방금방 싼 거를 사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하면은 어떤 새로운 자동차, 전기차 모델을 내놓을 때 그건 미리 몇 년에 걸쳐서 미리 그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부품도 부품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전기차의 경우에는 배터리잖아요. 그럼 그거를 싸다고 해서 금방금방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전기차에 맞는 가장 적합한 부품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미리 이를테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미리 야 우리가 몇 년 뒤에 공급할 전기차가 이런 사양인데 거기에 맞는 배터리를 만들어줘. 그럼 우리하고 같이 의논해서 만들자라고 해서 몇 년에 걸쳐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최소한 몇 년 동안은 그게 보장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계약 관계라는 스팟 시장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에 진출한 거는 그런 장기적인 계약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가 단독 공장도 있긴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애리조나 공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공장은 합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미국 전기차 업체들하고 합작으로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이제 미국 전기차 업체들도 합작을 원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도 핵심 부품이 배터리인데 그걸 그냥 맡기자니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코를 깨는 방법이 필요해가지고 서로 이제 서로 발을 묶어 놓는 거죠, 같이. 그런 식의 계약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계약 관계보다는 장기적인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충격이 좀 덜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중국을 막아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그런 점은 그나마 좀 우리가 좀 뭐랄까요 기대를 걸어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배터리 업계 종사자 이 관계자들은 당연히 이 민주당이 재선할 수 있기를 학수고대했겠죠.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고 결론이 이렇게 났으니까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될 거고요.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트럼프의 대중 강경 기조
거기에 이제 대응해가지고 우리가 중국과는 달리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좀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사실 뭐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한국의 여러 배터리 업체와 합작으로 뭔가 공장도 짓고 같이 운영해보자, 지분도 늦게 이렇게 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그만큼 우리 K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이죠. 취재해보시면서 또 집필하시면서 야, 이건 한국 그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특허다. 아니면 우리 엔지니어들의 진짜 어마어마한 헌신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뭘 꼽으세요? 쉽게 말해서 이 배터리라는 제품은 앞서 이제 그 박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 그냥 디지털 제품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딱 똑딱하고 똑같이 나오는 균일한 제품이 아니고 굉장히 아날로그성이 많습니다.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화학적인 거기 때문에 이 배터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전자와 이온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배터리가 저마다 달라지고 어떤 놈은 뭐 객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또 불을 내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를 균일하게 제어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특히 이제 리튬을 많이 집어넣을수록 굉장히 고성능을 발휘하는데요. 그다음에 니켈을 많이 집어넣고 니켈을 많이 집어넣으면 그런데 그럴수록 또 불이 나기 쉬워요. 그걸 제어하는 기술이 우리가 앞서 있었고 그걸 특히 대량으로 싸게 생산하면서도 그런 어떤 위험성을 제어하면서 균일하게 생산하는 생산 기술이 굉장히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사실 일본 업체들을 따라하면서 이만큼 컸잖아요. 그렇죠. 중국 업체들도 충분히 생산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만난 분들이 중국에 우리가 앞서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격차가 1, 2년밖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초격차 기술이 있는지는 참 의문이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생산 기술의 격차와 아예 넘사벽의 초격차 기술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우리가 결코 안심할 수 없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하나 좀 자랑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해외에서 대량으로 생산해 본 어떤 경험을 쌓았다는 거죠. 이를테면 LG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에서 한국의 수십 배 되는 규모의 공장, 그다음 중국에서도 난징에서 그런 공장을 지어서 가동해 본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삼성의 경우에는 헝가리,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공장들을 짓고 있잖아요. 사실 해외에 대규모 공장을 지어가지고 이 한국처럼 무사하게 균질한 품질을 내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SK도 미국의 공장을 지었지만 초기에 수율이 안 나와서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그런 경험을 충분히 쌓았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중국 업체한테 좀 자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 업체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 업체가 중국에서 일하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죠. 인건비가 싸죠. 환경 규제는 느슨하죠. 노동 규제도 느슨하죠. 어떻게 보면은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굉장히 쉽게 장사를 해왔는데 이분들이 외국에서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해외에서 야, 우리 땅에 와서 공장을 지어야 돼. 미국 같은 나라에서 요구를 하잖아요. 미국에서 설사 문호를 열어준다 치더라도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서 그걸 가동하려면 그거는 중국에서 대량 생산하는 거하고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말도 안 통하는 동양권에서는 대부분 좀 말이 좀 쉽게 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공장 돌리는 건 비교적 쉬운데 헝가리만 해도 LG에서 헝가리 공장 돌릴 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대요. 근데 그런 게 중국 업체한테 문호가 열린다고 해서 중국이 그런 해외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겠느냐 라는 점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특허인데요. 이제 지금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지만 우리가 특허를 쌓아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특허가 그걸로 돈을 벌자는 차원이 아니고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특허는 결국 방어적인 역할이더라고요. 경쟁 기업들이 추격을 해올 때 특허를 딱 내세워가지고 야, 우리 특허 침해했잖아 하면은 저쪽에 발이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를 이렇게 막 문어발처럼 해놓으면 거기서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특허를 어떻게 보면 비장의 무기로 숨겨놓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우리 주요 대상일 텐데 중국이 그동안엔 중국 내에서만 장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특허 침해를 걸어봐야 중국 내에서 장사하는데 그게 별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국에 별로 장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 중국이 그 배터리를
유럽이나 미국에 판다. 그렇게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우리가 특허를 딱 꺼내들어 가지고 야, 니들이 미국에 판 배터리 이게 알고 보니까 이를테면 막대형 저 양극재 기술이 있는데 그걸 니들이 침해했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발이 묶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비장의 무기로 숨겨놨던 거를 최근에 좀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 몇 달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그 중국의 그 최대 규모 양극재 업체 중에 하나인 이 롱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그 회사를 특허 침해 혐의로 걸었어요. 그걸 이제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어찌 보면 우리 K배터리가 그동안 연구했던 결실을 특허로 이렇게 인증받았던 게 이렇게 나름대로 히든카드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가격 앞에 장사가 없어서 맞습니다. 저도 그게 정말 걱정이에요. 네. 이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 이거에 우리가 나름대로 계속 견디고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배터리 업체 경영자들이나 기술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실 미국 IRA도 아니고요. 중국의 추격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예. 빠른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좀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특히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에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도 화재가 났는데 사실 뭐 우리나라 배터리가 아니라서 다행이긴 했지만요. 네. 그만큼 안전이 중요한데 그런 배터리를 대량으로 자동차 업체들이 채용을 할 때 예. 단순히 가격만으로 그걸 결정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도 믿을 만한 제품을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 제품이 싸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자동차 업체 경영자로서는 그러면 이제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해야 되는데 다른 배터리로 쉽게 바꾸기도 힘들거든요. 예. 가격만 보고 결정했다가는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그게 리콜 사태로 번질 경우에는 그 리콜 사태 번질 경우에 그 책임을 예. 배터리 업체하고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럴 경우에 중국 업체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권영수 부회장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중국의 기술력의 격차, 그게 굉장히 얇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싸다고만 해서 그 자동차 업체들이 그걸 채택하지 않을 것이 거기에 기회가 있다. 우리가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중국 거보다 안전하다는 믿음을 줘야 된다. 네. 라는 게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결국 전기차나 배터리는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친환경 규제하고요. 네. 근데 친환경 이런 어떤 그 트렌드에 있어서 중국이 과연 믿을 만한가? 이제 중국도 이제 그런 데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지만 우리는 ESG 분야에서 굉장히 믿을 만한 파트너라는 인상을 준다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크지는 않지만 우위를 지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우리 K배터리에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동안 또 어떻게 걸어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난관들이 있는지 우리가 숙제가 무엇인지를 쭉 짚어주셨습니다. 아마 이 책을 통해서 저는요 또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워낙 재밌게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이 책 읽고 배터리 바깥에 있는 것도 제가 하나 굉장히 많이 얻은 게 있어요. 저도 뭐 우리 교수님도 마찬가지시겠습니다만 많은 기업에 그 특강을 가거나 세미나를 가보면요, 야 이러다가 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는 걸 제가 좀 몸소 느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사회 저변에 퍼져 있는 관료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냉소주의. 되겠어? 할 수 있겠어? 이런 게 너무 어느 순간인가 많아졌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K배터리 초창기에 뭐 아까 구 회장님도 말씀 주셨고 많은 엔지니어들 말씀 주셨는데 어느 회사도 될 줄 알고 시작하는 회사가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가 크게 가장 기본이 됐던 거 하나 잃어버리고 있었던 걸 이 책을 좀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다시 좀 부흥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원래 우리가 뭐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냉소주의가 생겼을까? 참 그런 과정에서 저 스스로도 좀 반성했고, 예. 저도 나이가 예전에 처음 뵀을 때보다 이제 저도 나이를 좀 먹었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슬슬 지금 조금 하고 있는 거에 안주하려고 하고 뭔가 새로운 걸 하려는 걸 주저하려고 하는데, 야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확실히 느꼈는데. 어찌 보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 책이 어떤 울림을 줬으면 좋겠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요. 저도 좀 안이해질 때도 있고
저도 뭐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편안하게 뭐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게 어떤 삶의 어떤 불꽃을 좀 태울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어떤 의지를 또 다시 일깨워 주더라고요. 네.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미래의 어떤 비전을 그리고 그걸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책을 쓰면서 느낀 게 제가 그동안에 이제 주로 기업의 사례 같은 걸 많이 연구한 책을 썼는데요. 우리가 책이나 영화 이런 걸 접할 때 서로 완전히 다른 영화를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줄거리가 비슷하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책을 쓰면서도 그걸 느꼈어요. 배터리라는 완전히 저로서는 생소한 분야였는데 그걸 취재하면서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람의 이야기는 똑같았다는 거죠. 거기에는 결국 의지가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맷집이 있었고 네. 도전이 있었고 그런 걸 또 새삼 느꼈고요. 바람이 있다면은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어떤 산업에 대한 역사 그런 걸 계속 좀 저도 하고 싶고 또 네. 우리 또 박 교수님도 그렇고 네. 다른 분들도 그 작업을 좀 해가지고 이런 거를 계속 우리가 찾아내고 그걸 우리가 음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도 간만에 정말 딱 읽으면서 가슴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뜨거워진다.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책을 읽었던 것 같아서 좋고요. 하여튼 옷고 쓰시냐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많은 독자들을 대신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번이 다시 인연이 돼서 종종 저도 찾아뵙고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하여튼 이번 책도 대박 나시길 바라고 후속작도 크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